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201페이지 납세 의무자부터 봐보죠. 재산세 납세 의무자. 자, 하면은 재산세 의무가 있는 자에 있어서 정리하실 때는 원칙과 외외적인 의미로 좀 구분하는 게 유용성이 있죠. 그래서 재산세 납세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인데 당연히 과세 기준일 6월 1일을 따지겠죠. 그래서 매년 6월 1일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소유자를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특히 사실 판정할 때는 지방세법상 취득시기가 도래하여 취득한 자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봅니다. 또한 이런 6월 1일 현재 이렇게 매매 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세기준 6월 1일인데 6월 1일 현재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매매가 됐을 때 양도 양수될 때 잔금 지급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지방세법 운용세칙에 보면은 과수인 현재 이렇게 양도 양수된 때에는 산 사람 양수인이죠. 양수인이 해당 연도에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봅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매수자, 양수자, 산 사람이 되죠.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과세인 이전의 매매, 이후에 매매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5월 28일 날 양도 양수된 때는 당연히 과기 현재도 산 사람이니까 당연히 산 사람이 율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보겠죠. 그런데 6월 3일 날 매매가 됐다면 갑하고 매매가 됐다면 율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판 사람 매도인이 되겠죠. 그래서 6월 이전에 팔고 샀을 때 해당 연도 의무자를 판단할 때는 일명 수도 그래서 산 사람, 판 사람 이렇게 일명 수수로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데 좀 마음을 좀 넓은 마음으로 그 말은 5월 28일 날 매매되는 것은 4월달, 3월달, 2월달 매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2월, 3월 달에 만약 매매를 했다면 그 해당 년 6월 1일 기준 잡았을 때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예요? 산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6월 3일 날 이렇게 매매됐다는 건 7월, 8월, 9월 달 매매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6월 현재를 지니까 팔지 않았죠? 그래서 현재 사는 소유는 판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넓은 마음으로 좀 펼치면 정리되는데 이럴 때 수수도 이렇게 산 사람 사는 판 사람 이런 관계에 따라서 정리되는데 그때 28일 날 있습니까? 6월 1일로 3일을 이렇게 판정할 때는 취득 시기가 5월 28일이냐 6월 1일이냐 6월 3일에 지방세법상 취득 시기가 도래 취득한 자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보는 데서 수수도 이런 판단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여러 사람이 지분한 소유인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지분권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분권자. 그런데 지분 표시,
지분 표시가 없을 때는 균등한 것으로 보죠. 균등. 그래서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지분권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보죠. 그런데 문제는 자, 재산세 물건 중에 주택입니다. 주택. 주택에 있어서는 주거용 땅과 금을 통합해서 주택분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겠다. 자, 이런 집에 있어서 주거용 건축물하고 주거용 건축물의 토지에 소유가 다를 수가 있더라. 소유자가.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은 갑돌이고 주거용 땅은 을순이로서 소유자가 다를 경우가 있겠다. 자, 이럴 경우는 할지라도 주택분 재산세는 땅과 금을 통합해서 주택분 을 산정하게 되죠. 주택분 산출세액을 구하기 때문에 자,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납세 의무자는 그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소유자. 여기서 그 소유자는 갑도 되고 을도 되겠다. 자, 그러면은 자, 주택분은 땅과 금을 통합해서 세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 소유자한테 자, 세금을 쪼개줘야겠죠. 쪼개주는 것을 안분 계산이 이루어지는데 그 안분을 뭘로 할 거냐? 자, 소유가 다를 때는 땅과 건물에 자,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해서 그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분 계산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주거용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는 그 소유자가 의무자인데 세액을 안분할 때는 자, 면적이 아니라 자, 토지 건물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해서 그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사실 하는 판정해 봤죠. 그럼 이제 외외적인 의미로서 재산세 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가 있습니다. 공부상 소유자는 자, 외외지 원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우리는 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자, 첫째는 권리의 변동이 생겼습니다. 권리의 변동이 생겼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핵심은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데 잠깐 칠판 보세요. 5월 28일 날 가바구라고 증가 양도소 매매가 됐을 때 원칙은 6월 현재 사실상 소재는 을 산 사람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 28일 잔금 치르면서 자, 갑으로부터 권리증 받겠죠. 등기쳐야 되니까요. 그런데 산 사람이 권리증 받아서 6월 1일까지 등기를 치지 않았을 때 과세권자는 매매 사실을 모르죠. 그래서 공부하겠지만 아직 등기 안 넘어갔으니까 공부상으로는 갑으로 돼 있겠죠. 돈 받았지만 그럼 갑이 자, 이런 신고 의무 기한이 있는데 2월 10일까지 시간입니다. 그러면 2월 10일까지 팔았다고 그러니까 증빙을 갖추어서 신고를 해라. 그러면 과세권자 그 신고 사실에 따라서 이건 팔았네요. 그래서 이건 산 사람이 누구네요? 알 수 있지만 산 사람이 등기도 안 칩니다. 판 사람이 공부상 소유자가 팔았다고 신고도 안 하면 과세권자가 산 사람을 알 수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가 의무자가 나오려면 핵심은 변동이 생겼으나 신고를 하지 않아요. 이게 핵심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외외적은 지금 케이스를 본 겁니다. 변동이 있었는데 산 사람이 등기도 안 치고 판 사람이 팔았다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원칙인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는 좀 인지시키려고 공부를 잘해야 합격을 하겠죠. 공부를 잘하려면은 신고 여부를 잘 파악해라. 그 말, 신고 여부. 자, 다음은 개명된 종중재산. 종중재산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역시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종중재산임에도 개명으로 이 재산은 종중 거라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과세권자가 개명으로 돼 있으니까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역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사실상 종중이 의무자가 되겠지만 그래서 신고하지 아니할 때 그래서 이 공부상으로 둘을 묶은 이유가 공통적으로 신고 X다. 그러면 신고하지 아니할 때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한번 확인 문제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자, 202페이지 봐보시면 확인 문제 6번. 자, 개인 간의 매매입니다. 개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재산상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죠. 자, 그러면은 6월 1일이 기준일인데 자, 2016년도 의무자를 물었죠. 자, 16년도. 자, 해당도 의무자. 자, 그럴 때 매도인은 갑이고 매수인은 을이 되겠죠. 그래서 계약금 지급은 4월 25일. 자, 지금 취득 시기를 따질 때 계약금 지급은 아무 상관이 없죠. 중도금 지급 상관이 없죠. 네, 계약상 잔금. 계약상 잔금과 사실상 잔금이 나오는데 계약상 잔금은 5월 28일이고 자, 사실상 잔금은 6월 3일이네요. 자, 사실상 잔금은 6월 3일이 됩니다. 자, 갑하고 을하고 팔았는데 이럴 경우에 자, 취득시가 도래 취득한 자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보는데 이 문제의 키는 개인 간의 매매죠. 개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취득 시기는 이는 사실상 잔금에 관계없이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한 날로 보는 겁니다. 계약상 잔금이 되기 때문에 갑이 을한테 팔았죠. 자, 그래서 5월 28일이 이 계약상 잔금일이 취득한 날이 되기 때문에 과세균이 현재 사고 팔았죠. 그래서 산 사람 매수인이 재산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매수인 을이 되겠다. 자, 그래서 수수도의 의미인데 이렇게 계약상과상 이렇게 엇갈렸죠. 엇갈릴 경우에 취득 시기 우리가 공부를 했죠. 취득세에서. 그래서 개인 간의 매매는 사실상 잔금에 관계없이 계약상 잔금을 따지니까 계약상 잔금이 528이어서 과세균이 이전에 매매가 됐다는 거죠. 이럴 경우는 산 사람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좀 응용 문제지만은 이런 문제도 확인해서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 외외적으로 공부상 소유를 받죠. 가장 구분에 신경 쓸 내용을 봤습니다. 이제 다음은 주된 상속자가 나옵니다. 납세 의무자에 있어서 주가 되는 주된 상속자죠. 그래서 주된 상속자니까 당연히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그래서 상속 등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 주된 상속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더라. 물론 상속이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 등기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이 누구 거라고 사실상 소유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주된 상속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때 주는 누구냐? 주는 민법상 자,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1순위가 된다. 그래서 근데 지분 높은 자가 둘 이상일 때는 연장자 순에 따라서 판단이 된다. 그럴 때 주는 민법상 지분이 가장 높은 자면은 배우자가 되겠죠. 자, 그럼 배우자가 없을 때는 십니까? 자, 지분이 동일하죠. 그럴 때는 연장자 순에서 판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의미에서 주된 상속자니까 상속 등기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 원칙인 사실상 소유자를 그 재산을 상속을 누가 받았냐? 신고하지 아니하되 당연히 신고를 하면 신고에 따라서 의무를 부여하겠지만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주된 상속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자의 주되는 점 포인트가 되겠죠. 다음은 매수계약자가 있습니다. 자, 매수계약자입니다. 매수계약자. 자, 사겠다고 계약한 자입니다. 그랬을 때 이 매수계약자는 자, 패턴을 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 국가 등하고 자, 갑돌이가 자, 산 사람인데 연부매매. 자, 국가, 지방자치 조합과 갑이 연부매매계약, 연부란 2년 이상 나누어 분할해 지급하는 걸 연부죠.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을 경우에는 자, 매수계약자가 갑돌이거든요. 매수계약자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등하고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을 경우는 자, 매수 계약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 국가 등이라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라 이 국가 등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비과세 대상 국가 등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 소유 재산은 재산세 부과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국가 소유 재산에 있어서 매수계약자 갑이 연부 매매계약을 연부금을 완납도 하지 않았는데 국가가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대가 없이. 그럼 무상선을 부여받을 경우에는 세금은 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매수계약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비과세 대상 국가 등이지 일반 법인이라든가 공공단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일반 법인 소유 자, 부동산 또는 자, 공공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은 재산세 부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계약제에 우리가 국가 등은 비과세 대상 국가 등을 염두에 두면서 두 번째는 사용권을 무상입니다.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을 때 매수계약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국가 지자체가 선수권 자, 미리 돈을 받은 거죠. 선수권을 받아 조성이 완료된 완료된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성이 완료된 땅에서 무상으로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권을 받아서 국가가 조성이 완료된 땅에 대해서 자, 무상으로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가 있거든요. 그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 계약자로 간주해서 무상으로 쓰니까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면서 국가 등이 선수금을 받아서 조성이 완료된 토지로서 무상으로 부여받을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는 그 무상으로 부여를 매수 계약자로 간주를 해서 이렇게 연부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 국가가 조성한 선수금 조성한 땅에 대해서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가 매수 계약자로 간주해서 납세 의무는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계약자의 서로 기본에 선수금 받아 조성한 땅도 좀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수탁자가 나옵니다. 수탁자. 자, 수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 수탁자에 대해서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입니다. 자, 신탁재산으로서 자,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재산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유탁자별로 구분된 그 말 쓰거든요. 그 말은 자, 우리가 수탁자 입장에서는 특정 1인에게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 신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다른 유탁자가 여러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유탁자별로 구분된 수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탁자 명의로 된 신탁상에는 수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자, 그 더 알아보기에 신탁재산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자, 특례. 자, 한번 보시면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만약에 수탁자 명의로 된 신탁재산에서 그 재산세가 체납될 수 있습니다. 자, 이 특례란 뭐냐면 신탁재산의 납세 의무자가 수탁자인데 이 신탁재산에 대해서 재산세가 체납할 경우가 있겠다 그 말. 이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 기본법에 불과도 자, 이런 체납은 신탁의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 재산에 속하는 신탁 재산이 다른 신탁 재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다른 재산에도 압류할 수가 있더라. 이런 특례도 하나 있다는 것만 확인 좀 해주시고 더 기본은 이 수탁자 의무도 이렇게 최근에 개정 내용이니까 수탁자 명의로 된 신탁세는 수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업 시행자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자,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우리가 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채비지, 보리를 포함한 채비지로 정한 토지가 있습니다. 정한 토지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럴 때, 자, 이런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갑인데 개발 사업 등으로 해서 사업 시행이 이루어져서 이 노란색 빙한 걸 사업이주는 채비지로 정한 땅이 있습니다. 이런 정한 땅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지 소유자 갑이 아니다. 그래서 채비지 보류 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지 토지 소유자가 아니다. 그래서 항상 채비지로 정한 토지 나오면은 사업 시행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 이 사용자는 자, 우리가 과세인이 현재 어떤 경우냐면 자, 6월 1일 현재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용자에게 의무자가 있을 경우는 미리 통지해야 됩니다. 미리 통지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면 6월 현재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정서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 과기 현재 소유권 분쟁이 붙어서 소송주 있는 경우다 그 말. 자, 만약 5월 달에 매매가 됐는데 그에 따른 자, 분쟁은 소송 중이에요. 그러면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에 자, 아니 판사가 결정도 안 냈는데 과세권자인 지자장이 그 재산은 누구 거네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근데 재산세는 부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요. 자, 이런 산소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는 그래도 사용자 있을 거 아니냐.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이 좀 이해잖아요. 뭐 이해를 좀 안 해도 시험에 좀 자주 나온 규정인데 안 틀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사용자가 되려면 그 규정이 어떤 경우냐면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귀속 문제가 나오거나 소유권 귀속 문제가 나오니까 사고귀 이렇게 연결시키면 사고귀조 하면은 사귀 또는 귀사죠. 그래서 이왕이면 뭐 저희 수업을 받으니까 뭐 이름을 쓰잖아요. 그 과목 점수 잘 나오려면요 강의하는 교수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적을 떠나서 시험 합격해야 되니까요. 그랬을 때 이왕이면 저하고 사귀면 편하죠. 이렇게 했더니 싫으신 분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신 분은 좋아요. 그럼 자, 저하고 사귀기 싫으신 분은 귀사니까 귀를 뜯어서 사자. 우리가 뭐 귀사 다른 편도 있지만 해서 사귀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싫으신 분은 귀를 뜯어서 사든지 이렇게라도 매치시켜서 정리하시면 편하게 납세 의무자에 관련 문제는 자, 정말 보너스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의 원칙, 살상 소유자의 자, 외외적인 공부사항 소유는 단 확인을 한번 해드려 봤죠. 자,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요, 우리 7회 대해 배우고 있죠? 아마 시험에 단독적인 문제들이 아니면 종합적인 문제들이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좀 구분을 좀 신경을 쓰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유형. 자, 확인 문제 7번 봐보세요. 7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 의무자 설명으로 옳은 걸 한번 찾자. 1번. 자, 재산세 과세는 현재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확인할 수 없을 경우는 그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방금 제가 설명했던 누구하고? 저하고 사귀면 되네요.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원칙을 확인할 수 없으면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겠다. 답이 나왔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주택의 건물과 땅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자, 산출한 세액을 이걸 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 한번 보세요. 주택의 건물과 땅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그 소유자가 의무자인데 그 세액을 안분한다고 그랬죠? 안분 계산은 면적 비율이 아니라 토지와 건물의
시가 표준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지 면적 비율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세 번째, 국가와 자 연부 매매결 체결을 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하고 그러면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을 경우는 매수 계약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죠. 매도 계약자가 아니다. 매수 계약자가 되겠죠. 4번 개인명의로 된 정중 재산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했죠. 정중 재산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의무자. 정중이 아니죠. 그 정중 그래서 틀렸네요. 다섯 번째 공유 재산인 경우에 지분권자가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분 표시가 없을 때는 채연장자 NO, 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지분권자가 의무자인데 지분 표시가 없을 때는 균등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연장자가 아니다. 그런데 연장자를 들어본 적 있잖아요. 어디서? 납세 의무자의 요 주된 상속자의 주는 민법상 지분이 가장 높은 자인데 지분 높은 자가 둘 이상일 때 연장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규정 자체에서 연장자 전혀 안 나오면은 들어본 적이 없으면 편한데 아니 공유선 지분권자가 의무자 맞다. 그런데 지분 표시가 없으니까 들어봤다 연장 아니죠. 균등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만 옳은 설명이 되겠다.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한번 정리해 봤죠. 그럼 이제 자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한번 또 봐보죠. 자 이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규정을 확인하는데 그러면 세금 부과는 이 비과세에 있어서는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 주한국제기구 자 소유의 재산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소유 재산은 부과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문제는 뭐냐? 국가 소유 재산이라 할지라도 부과하지 않는데 제외된 경우에 비과세의 기본토는 상호 면세주 있다고 그랬죠? 대한민국 정부의 과세는 애국 정부에 대해서도 역시 맞들이 과세하겠죠? 그런데 국가 소유 재산이라 할지라도 비과세 규정에서 제외된다면 과세된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매수계약자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가 소유 재산은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데 한번 보세요. 일단 매수계약자에게 의무가 있을 경우에 국가 등의 소유 재산과 연부 매매가 살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할 때 매수계약자 의무자라고 그랬죠. 그때 이 국가 등은 비과세형 국가라고 그랬죠. 이 규정하고 비과세 규정에 국가 등의 소유자는 부과하지 않는데 매수 계약자에게 의무가 있는 재산은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서로 맞대서 서로 연결할 수가 있죠. 다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한 재산은 공공이라든가 공용 상관없습니다. 공공이라든가 공용용으로 사용한 재산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가 등 1년 이상 공공이든 공용 목적으로 사용한 재산은 부과하지 않는데 시험에 잘 나온 포인트는 뭐냐? 유료로 사용한 재산은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것. 그래서 이 제외는 유료는 역시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공공선 재산에서 무상의 의미가 비과세지 유료는 과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법령으로 정하는 6가지 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하지 않는데 6가지 지목에 대해서 도로, 하천, 제방, 국어,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유지, 그다음에 묘지. 묘지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도로에서 묘지까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좀 뭐 표현이 그렇지만 좀 마음 아프죠? 인생의 흐름, 도로에서 시작해서 길을 걷죠. 인생이 길을 걷다가 하천 넘고 제방도 넘고 국어 소하천도 넘고 유지 있을 것 좀 보고 다 봤으면 갈 데라고는 묘지밖에 없죠. 그래서 도로 시작해서 묘지까지 흘러가는 6가지 지목은 재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음 비과세 할 상당할 이유가 있는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 중에 특히 뭐해서 자, 2가지 토지는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첫째는요. 저는 군사기지 및 군사절 보호구역 중 통제 보호구역 통제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들어가면 힘들고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근데 그 통제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는 재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제 안에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농지와 대지는 과세가 됩니다. 농지하면 전답 과손을 말하겠죠. 그래서 농지와 대지는 자, 재산세가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농지, 대지에서 주의할 부분이죠. 통제 보호구역에 있는 땅은 자, 부과하지 않는데 농지, 대지는 재산세가 부과된 토지가 된다는 거. 다음에 공원자연법이 있습니다. 공원자연법에 따른 공원자연 보존지구의 임야는 자, 재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존지구의 임야죠. 보존지구 임야인데 공원자연은 보존이 아니라 환경지구. 환경지구 안에 임야는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생태계를 움직이고 보존한 임야가 있고 그 보존지구의 완충지구를 환경지구라고 하는데 보존지구 임야는 비과세지만 환경지원의 임야는 과세 임야로서 굳이 하면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정리할 때 공원자연법이 나오면은 보존지구 임야인지 환경지구 임야인지를 구분하면서도 정리가 돼야겠죠. 자, 다음에 뭐 산림보호구역이라든가 백두대간 보호구역 안의 임야도 역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군사기지 통제하고 공원자연법의 보존지구 이런 틀 좀 잡아서 정리를 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이유가 있는 토지든 할지라도 사치성세에 해당되면 역시 안 됩니다. 또한 임시건축물은 공사현장 사무소, 자, 임시형행장들이죠. 재산 부과하지 않는데 임시건축물은 과세 현재 1년 미만인 것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인 임시건축물은 부과하지 않는데 제가 요 비과세 틀을 잡으면서 뭐 유료라든가 농지, 대지 등 했지만은 뭐 이 전체 틀을 잡을 때 네, 2가지 요 제외된 규정의 틀에 있어서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이 된다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할 경우를 할지라도 재산세, 비과세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치성 재산이나 수익사업에 사용할 경우에서는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인 공통 틀을 좀 확인해 봤죠. 이제 뭐 관심 별로 없는 재구조 도선용 선박도 있고, 자, 현재 철거 명령이나 보상 계획이 확정된 건축물은 부과하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요 비과세 규정에서는 다 정리하시되 제가 역으로 강조했던 비과세가 안 되는 매수 계약자에게 의무가 있는 국가 소유 재산, 유료로 사용한 재산, 통제 보호구역의 땅에도 농지, 대지, 공원 자유는 환경지구냐 보존지구, 보존지구 간에 임의하는 비과세인데 환경예는 과세가 된다는 거. 다음에 사치성 재산이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가 된다는 이런 비과세 규정의 틀 좀 확인하시면, 이런 확인 문제야 아주 좀 오래됐지만은 보너스식으로 확인할 수 있죠. 자, 8번 봐보시면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토지가 아닌 거 1번 묘지, 갈대라고는 묘지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자, 다음에 최종님, 시험님 당연히 비과세, 유지, 자, 볼 것 많죠. 유지, 그 다음에 통제 보호구역에 있는 전답이죠. 통제 보호구역에 있는 전답, 농지는 과세가 되는 겁니다. 비과세 안 되죠. 답 나왔네요. 다음에 공원자는 보존지구 임의하죠. 임의하는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 비과세 정도에 가장 처음에 이해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국가 소유 재산이지만 매수 계약자에게 의무가 있는 재산은 과세가 되니까 의무자하고 같이 좀 연결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어질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정리해줘. 수고하셨습니다.